자, 이거는 이제 2단원의 처음이고, 원자의 구조. 뭐, 내용부터 보면은 먼저 전자의 발견. 그러니까 어떻게 전자를 발견했는지, 이제 톰슨 실험이 되겠지. 그래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제 이 실험 내용을 잘 체크를 해줘야 돼. 다음은 이제 원자 핵 발견. 그러니까 이제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서 뭐 요런 실험.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잘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뭐 양성자와 중성자 발견. 뭐 얘 같은 경우는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 근데 아주 가끔 출제가 되니까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음극선이랑 실험이 되게 비슷하지.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 원자의 구조. 그러니까 원자 구조는 원자 핵과 전자. 그러니까 각각의 입자의 성질이 있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어렵지 않지. 그래서 원자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수능 같은 경우는 동위원소 그리고 평균 원자량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요런 문제도 잘 체크를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수능 2점짜리 2점짜리야. 자, 1번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입자 발견한 게 원자 핵이지. 원자 핵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양성자를 발견했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돼 있지. 자, 그래서 보기를 바로 봐볼게. 기억.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맞는 표현이지. 플러스 전하. 그 다음에 원자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건 틀렸지. 자, 여기서 아주 극소수만 튀어나와. 극소수. 자, 그 뜻은 부피는 매우 작다. 부피는 작지만 질량은 매우 크다. 이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 보기는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은 맞는 표현이지. 그래서 기억 디귿에서 3번이 정답이네. 3번. 2번 문제. 자, 실험 결과를 나타냈는데, 자, 문제를 보면 이제 금 AU 대신에 알루미늄을 대신 사용했대. 그럼 여기서 체크할 게 금은 번호가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번호가 되게 작어. 그러니까 원자 핵의 크기도 금이 더 크겠지. 그래서 이 휘어지는 입자도 누가 많다? 금이 많을 거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억. 알파 입자가 산란되지 않는다. 산란은 되겠지. 근데 양이 좀 적어지겠지. 그 다음에 니은. 직진하는 알파 입자 수가 증가한다. 직진하는 거는 증가하고 휘어지는 거는 감소하겠지. 왜냐면 원자 핵이 금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디귿. 경로가 휘거나 튕겨 나온 알파 입자 수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반대 보기가 되겠지.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문제. 자, 가 같은 경우는 방금 원자 핵을 발견한 러더퍼드.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톰슨이지.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설명을 골라라. 기억. 가에서 대부분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한다. 맞는 표현이지. 대부분은 통과하고 휘어지는 거는 매우 극소수다. 왜냐면은 차지하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 자, 가로부터 원자의 중심에는 부피가 작고 맞지? 부피 작고 질량이 매우 큰 입자. 이게 원자 핵이지.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어. 디귿. 나는 가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아니지. 저거는 톰슨이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다. 자, 4번 문제. 자, 이건 골트슈타인의 양극선이야. 음극선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 튀어나온 거. 결국은 얘가 양성자가 되겠지. 기억. 수소기체와 전자가 충돌을 하여서 H 플러스가 생성된다. 그치? 수소기체 여기서 전자랑 충돌해서 양성자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기억은 괜찮지. 그 다음에 니은. H 플러스 이게 결국은 양성자지. 양극선의 흐름이다. 이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를 발견했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번 문제. 자, 이제 표는 입자 AC에 대한 자료이다. 그리고 AC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A를 보니까
질량은 되게 크네. B도 질량은 커. 그래서 얘네 둘이 양성자, 중성자 중에 하나인데 B는 전하량이 없으니까 B가 중성자가 돼야 돼. 그럼 A가 양성자가 되고 그럼 C는 자연스럽게 전자가 되겠네. 그리고 상대값 Y는 되게 작겠지. 뭐 1837분의 1. 약 2000분의 1인데 뭐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기억. Y랑 X로 나누면은 1보다 크다. 자, Y는 되게 작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1보다 크다가 맞겠지. 왜냐면 X는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분의 0. 얼마 얼마 얼마. 그러니까 1보다 크다 맞았어. 니은. 원자에서는 양성자랑 전자수는 똑같지. 그 다음에 디귿. 자, 리튬인데 37이야. 자, 그럼 여기서 얘는 양성자 수가 3개. 그리고 이 7이 뜻하는 게 질량수지.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 수는 4개. 그리고 전자는 똑같이 3개가 되겠지. 그래서 중성자 수는 4개. 전자 수는 3개. 그러니까 B의 수는 C의 수보다 1만큼 크다가 맞았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을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 자, 6번 문제. 자, 표는 XZ래. 그리고 기억은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 하나래. 그리고 X와 Y 중 X만 Z의 동위원소다. 그럼 여기서 XZ가 동위원소.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같겠지. 근데 이제 Y 같은 경우는 X랑 Y 얘네들은 동위원소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중성자가 돼야 되겠네. 그럼 이제 양성자 수도 찾을 수가 있지. 왜냐하면 이 질량수라는 건 뭐다?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합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5 더하기 5 양성자가 5개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Y 같은 경우는 5 더하기 4. 근데 이제 Z도 X랑 Z랑 동위원소니까 5가 돼야 되겠지. 근데 질량수가 11이니까 이거는 6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기억. 기억은 중성자다 맞았지. 그 다음에 니은. Y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나타내래. 자, 4번 맞지? 양성자. 그리고 질량수 9. 맞았네. 디귿. 자, 1g에 들어있는 전자수. X랑 Z. 자, 이제 보면은 X랑 Z는 동위원소인데 질량수가 얘는 10이고 얘는 11이야. 자, 그럼 이제 X가 가볍지. 그 다음에 Z는 무거워.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에 가벼운 게 더 많이 들어가겠지. 거꾸로 Z는 무거우니까 1g에 더 적게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X가 많으니까 전자도 많겠지. 디귿. 뭐 이거를 몰수처럼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그냥 단순히 크다 작다로 해주는 게 그냥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요령이고, 뭐 아니면은 질량수가 10이니까 원자량을 10이라 하고 얘는 11이니까 원자량을 11. 그래서 몰수를 찾아도 돼. 그럼 가 같은 경우는 X 1g의 몰수는 10분의 1몰이 되겠지. 질량수가 10이니까 그냥 원자량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Z 같은 경우는 11분의 1몰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뭐 너네가 편한 대로 해주고. 자, 다음 문제 7번. 자, 부피가 동일하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부피가 동일이야. 그럼 개수, 그러니까 몰수가 같아야 돼. 부피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두 용기 속의 기체와 온도가 같대. 그 다음에 질량비를 알려줬지. 가와 나가 45대 46이래. 그랬을 때 이제 나에 들어있는 양성자랑 중성자로 나눠라. 자, 이건 이제 풀이가 되게 많은데 좀 깔끔하게 내가 빠르게 어떻게 푸냐. 먼저 분자량이 필요하겠지. 내가 질량을 알고 싶으면은 분자량을 알아야 돼. 항상. 그럼 여기서 가는 16짜리랑 1짜리 두 개니까 18. 그럼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두 개지. 얘는 18이고 얘는 20이야. 근데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질량비가 45대 46인데 이게 18짜리 얘가 곱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배수로 생각하면은 45면은 분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질량을 내가 이거를 90대 92로 바꿔줄게. 이러면 좀 편한 거지. 그럼 가 같은 경우는 18짜리가 몇 개 들어있어야 돼? 그냥 5개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딱 90이 되겠지.
그럼 나도 부피가 똑같으니까 얘도 몇 개야? 5개가 들어있는데 이거 합쳐서 5개야. 근데 합쳐서 5개인데 무게는 몇이 돼야 돼? 92. 그럼 92가 되려면은 몇 개 몇 개가 각각 들어있어야 되냐? 뭐 얘를 x개 y개에서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18x 플러스 20y가 90이다.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때려 넣으면은 x는 4가 나오고 y는 1이 나와야 되겠네. 왜냐면 4, 8에 32, 72고 얘가 20 딱. 그럼 이게 92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4대 1의 비율로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딱 개수를 정해버린 거야. 이거 90으로 일부러 맞춘 거지. 45로 했으면은 18분의 45개. 분수가 나오니까 짜증나서 그냥 90으로 맞춘 거야. 그럼 나. 자, 나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 수야. 자, 보면은 뭐 천천히 해석을 해주면 돼. 자, 여기 H12 56에는 이거 하나에 양성자가 몇 개가 들어있냐? 일단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지. 그러니까 여기서 2개가 나와. 그리고 산소는 8번이니까 8개야. 그러니까 이게 10개씩 나오네, 양성자가.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는 H1자리에는 없지. 산소밖에 없어, 8개. 그래서 중성자는 8개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자리 H2고 그 다음에 18자리 O야. 그럼 이거 한 개에도 양성자는 똑같이 10개겠지. 근데 이제 중성자는 18, 5. 여기 10개씩 들어있지. 그리고 1자리에는 없겠지. 자, 그런데 X, 그러니까 18자리는 4개 있으니까 양성자에다가 곱하기 4를 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중성자도 곱하기 4 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제 밑에는 한 개 있으니까 곱하기 1씩 해주면 돼. 그래서 전체 양성자를 구하면은 40에 10개, 그러니까 50이 되겠지. 50분의. 그 다음에 중성자는 48에 32, 그리고 10, 그러니까 42가 되겠네. 그러니까 50분의 42를 해주면 돼.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25분의 21.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풀어주면 돼. 그러니까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깔끔하게 풀려면 이렇게 풀면 좋고, 아니면 이제 문자를 일일이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짜증나겠지. 자, 8번 문제. 자, 원자. 자, 항상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원자라는 소리는 양성자랑 전자수가 같다지. 그러니까 중성자는 몇 개인지 자료를 보고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X 같은 경우 전자를 줬으니까 양성자가 얘는 6개. 그럼 질량수가 얘는 6 더하기 6해서 12가 돼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Y는 중성자가 7개인데 질량수가 13이네. 그러니까 양성자가 6개. 그럼 전자도 6개. 그 다음에 Z를 보니까 중성자 9개. 근데 질량수가 17이니까 2개 더해서 17 되려면은 얘가 8. 그럼 얘도 8. 그래서 기억. 기억은 10이다 맞지? 그 다음에 Y는 XY. 자, 얘네들은 양성자가 같으니까 동위원소가 맞지.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자, Z는 전자가 8개야. 근데 E-란 뜻은 2개를 얻었다야. 얻었으니까 10개다. 그래서 5번이 맞았다. 자, 이제 수능 3점짜리. 자, 요쪽은 이제 3점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몰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웠지. 근데 이거는 쉽게 풀린다. 자, 보면은 자, 발견한 실험 결과와 원자 모형이래. 자, 가 같은 경우는 뭐 위에 쭉쭉 읽어주면은 이거는 음극선 실험, 전자 발견했지.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얘는 원자 핵을 발견해, 러더퍼드. 그리고 이제 다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 보어지. 전자의 궤도를 발견한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자, 실험 1. 자, 실험 1을 보면은 플러스 극에서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빛이 흐른대. 자, 이거는 뭐야? 얘는 양극선이 되겠지. 양극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2번은 알파 입자. 이게 이제 원자 핵을 발견한 거겠지.
근데 주의할 거 1번은 톰슨이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양성자 발견이야. 자, 그래서 기억. 실험 1에서 빛을 이루는 입자는 실험 2에서 발견되었다. 실험 2에서 발견한 입자를 구성한다. 맞지? 양성자는 원자 핵을 구성한다.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 실험 1. 그러니까 양성자 발견이지. 제한된 모형이 가가 아니지. 저거는 음극선. 착각하면 안 돼. 음극선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모형이다. 그 다음에 디귿. 실험 2의 결과. 이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지. 이걸로 제한된 건 나가 맞다. 그래서 기억 디귿. 그러니까 여기서 좀 주의할 건 기억이 가가 아니야. 가가. 이게 음극선 실험이었으면 괜찮은데 헷갈릴 수 있어. 얘는 양극선이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음극선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개념을 잘 잡아보고 2번. 자, 이거는 아까 8번 문제랑 비슷하지. 용기 속에 헬륨. 헬륨인데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지. 그리고 수소 얘도 마찬가지로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CH4가 들어있대. 자, 그랬을 때 12짜리랑 13짜리가 1대 1로 들어있대. 12짜리, 14짜리. 그럼 여기 보면은 CH4가 0.3몰인데 12짜리로 된 게 0.2몰이겠지. 그리고 13짜리로 된 것도 0.2몰이야. 왜냐면 1대 1이니까. 그랬을 때 전체 양성자 수. 이거부터 찾아볼게. 자, 먼저 헬륨 같은 경우는 여기 양성자가 2개씩 들어있지. 그럼 이제 헬륨에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써보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0.1 곱하기 2를 해주면 돼. 0.1몰에 2개씩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CH4. 자, H를 봐볼게. 자, H 같은 경우는 여기에 0.2몰이지. 근데 양성자 하나씩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0.2 하나씩. 근데 얘가 이제 4개씩 들어있으니까, 자, 얘는 0.2 곱하기, 그 다음에 4개씩 돼 있으니까 곱하기 4.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씩 이루어져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12짜리에 들어있는 거고 13짜리도 마찬가지겠지. 0.2 곱하기 4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13짜리에 들어있는 H다. 13짜리 H란 뜻이야. 이건 12짜리. 그리고 이제 탄소도 체크해줘야 되지. 그럼 12짜리 탄소를 봐보면은 12짜리 탄소야. 그럼 얘도 먼저 0.2몰이지. 0.2몰이고 C12에는 6개씩 들어있어. 그러니까 곱하기 6. 그 다음에 하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13짜리도 마찬가지지. 0.2 곱하기 6을 해주면 돼. 이게 양성자고 중성자. 자, 중성자도 마찬가지로 해주면은 12짜리 헬륨에는 2개가 들어있지. 0.1 곱하기 2. 그 다음에 수소는 전부 다 1짜리니까 없어. 얘도 없어. 그 다음에 12짜리 탄소에는 6개지. 0.2 곱하기 6. 근데 이제 C13짜리에는 중성자가 7개가 들어있지. 그러니까 얘는 0.2 곱하기 7.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자, 이제 천천히 해주면 돼. 얘는 0.2. 이거는 0.8. 얘도 0.8. 이건 1.2. 1.2. 그래서 얘를 다 합쳐주면은 몇이 나오냐? 얘가 2. 얘도 2. 그러니까 4.2가 나오네. 그 다음에 아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은 이거 0.2.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2. 얘는 1.4.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6, 2.8. 그래서 42분의 28이 되겠네. 42분의 28. 그럼 7로 약분이 되지. 그래서 6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계산만 해주면 돼. 헷갈리지 않게. 자, 다음 거. 자, 이건 이제 평균 원자량을 구하고 싶대.
그래서 이제 동위원소를 구했더니 존재 비율, 평균 원자량을 구했대. 그래서 A자리는 19.9, B자리는 80.1이다. 그리고 이제 평균은 W래. 그래서 B랑 A 중에 B가 더 크대. 그럼 이거는 이제 수직선을 그려서 구해주는 게 되게 편하거든. 수직선을 그리면은 이렇게 돼. 자, 결과적으로 얘가 작은 게 A지. 그러니까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큰 게 B지. 그리고 이제 존재 비율을 보면은 B자리가 훨씬 많아. 그럼 평균은 어디에 가깝다? B자리에 훨씬 가까워야 된다. 여기. 그래서 평균은 그냥 뭐 대략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할게. 여기. 근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 비율이 거꾸로 해줘야 돼. 80.1 대 19.9. 그러니까 여기가 W가 돼야 되지. 그래서 뭐 계산하는 방법은 뭐 숫자로 계산을 해주면은 A자리가 100분의 19.9가 있고, 그 다음에 B자리가 100분의 80.1이 있다. 그래서 얘를 더하면 W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 이 식이 맞는 식이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 중성자 수는 B가 더 무거우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디귿. 자, 이건 이제 아까 했던 건데 1g. 같은 질량이야. 그럼 같은 질량일 때 A자리가 가볍지. 그 다음에 이제 B자리는 무겁지. 그럼 가벼운 얘가 더 많이 들어있지.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인데 가벼울수록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무거우면 적게 들어있겠네. 그럼 몰수는 얘가 더 많은 거야. 얘가 반대로 몰수는 되게 적겠지. 근데 어차피 양성자 수는 똑같이 들어있어. 얘랑 얘랑 동위원소니까. 그러니까 몰수가 많은 게 더 크니까 분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커야지. 그래서 디귿.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1보다 큰지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 문제야. 자, 다음 거.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X, Y, Z고, 자, 원자니까 전자랑 똑같아야 돼. 근데 이제 전자수분의 질량수가 2네. 그럼 내가 전자수를 K라고 하면은 질량수는 2K가 되겠네, X가. 그리고 전자수가 K면은 양성자수도 K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내가 X를 표현해 볼게. 양성자수, 전자수, 중성자수. 그러니까 전자가 K니까 양성자도 K. 그리고 질량수가 2K면 중성자도 K겠네. 근데 여기서 중성자가 6개래. 그러니까 K가 몇이야? 여기서 6이 되겠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 자, Y도 비율이 2니까 내가 전자를 K라고 해. 그러면은 질량수가 2K야. 근데 양성자가 K니까 중성자도 K가 돼야 돼. 그럼 이제 중성자가 7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7, 7, 7. 그럼 Z도 같은 방식으로, 자, 이게 분모가 3이니까 전자를 3K라고 해. 그럼 양성자도 3K겠지? 근데 질량수가 7K가 돼야 되니까 얘가 4K겠네. 근데 중성자가 8이니까 K는 2가 돼. 그러니까 얘는 8, 얘는 6, 얘도 6. 자, 그럼 기억. Y는 탄소다. 틀렸지? 양성자가 7개니까 질소다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땡. 그 다음에 니은. X와 Z는 동위원소 맞지? 양성자 6개, 6개. 양성자 수만 같으면 동위원소니까 니은은 맞았다.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합치면 돼. 그러니까 Z는 14. Y 같은 경우 합치면 14. 같네. 그래서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5번 문제. 자, 이제 5번.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X2에 대한 자료이다. X2. 자, 그런데 분자량이 서로 다른 게 3개래. 가나다. 그럼 이제 서로 다른 3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동위원소는 몇 가지가 돼야 되냐? 자, 이건 이제 많이 해봐야 되는데 동위원소는 2가지야. 3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줄게. 천천히 이해를 해봐. 자, 예를 들어서 1자리가 있다 칠게. 수소. 그 다음에 2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존재 비율은 그냥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할게. 얘 같은 경우 그냥 80%라고 하고 얘는 20%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제 확률로 바꾸면은 얘는 4분의 1. 아니지. 얘는 5분의 4. 확률은 5분의 4가 되겠지. 이거는 5분의 1이야. 근데 이제 H2를 만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자, 먼저 1자리가 둘이서 만날 수가 있어. 1자리와 1자리. 그럼 얘가 이제 2자리가 되겠지. 2자리에 H2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자리랑 2자리가 만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이제 3자리가 되면서 H2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여기서 주의할 게 1자리, 2자리를 했잖아. 근데 2자리, 1자리도 거꾸로 해줘야 돼, 이게. 이게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거꾸로도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왜냐면 이게 나중에 다 더했을 때 확률이니까 1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빼면은 얘를 빼. 그럼 1이 안 나와. 그래서 꼭 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 3자리가 H2. 결국 무게는 똑같겠지. 2번, 3번이.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2자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야. 2자리가. 그럼 얘가 4자리 H2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확률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자, 1자리가 두 번 만나야 되니까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그러니까 25분의 16이 되겠지. 그 다음에 1자리, 2자리니까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그럼 25분의 4. 그 다음 아래는 뭐 바꿔주면 되니까 5분의 1, 5분의 4. 그래서 25분의 4. 마지막은 5분의 1, 5분의 1. 그래서 25분의 1.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 뭐 둘이 똑같으니까 25분의 8이라고 확률을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다 합치면 몇이다?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 3번 거꾸로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확률로 주어졌을 때 내가 거꾸로 얘가 몇 퍼센트인지를 찾아줘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 자, 잘 보면은 1번. 자, 얘네들은 똑같은 애들이 만났지. 근데 가장 작은 애들. 그럼 똑같은 애들끼리 만나면 항상 무슨 꼴이 돼야 돼? 제곱꼴이 돼야 돼. 제곱꼴. 이게 중요해. 제곱꼴이 된다. 2번, 3번은 제곱꼴이 아니겠지.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야. 가장 무거운데 똑같은 애들끼리 만났으니까 뭐가 돼야 돼? 제곱꼴. 그러니까 25분의 16을 내가 제곱이라고 생각하면은 5분의 4가 거꾸로 역산이 되겠지. 그 다음 4번도 마찬가지야. 25분의 1이 나왔어. 그럼 얘도 제곱꼴이니까 5분의 1, 5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항상 제곱꼴이다를 기억을 해줘야 돼. 대신에 뭐가? 가장 작은 얘랑 가장 큰 얘가. 중간 거는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헷갈리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보면은, 자, 먼저 가나다 3개니까 동위원소가 몇 가지다? 2가지가 돼야 되겠지. 방금 해봤지. 동위원소 2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x2의 분자량. 가가 가장 크대. 그 다음에 다가 가장 작대. 자, 우리는 이제 이거를 봐야 돼. 가장 큰 얘, 가장 작은 얘.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뭐야? 중간 얘가 되겠지. 중간 얘. 그럼 이제 나랑 다의 존재 비율. 이거를 줬지. 자, 원래는 이제 가랑 다의 존재 비율을 주는데 이거는 나랑 다의 존재 비율을 준 거야. 그럼 얘도 잘 보면은, 자,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중간 단계는 H1자리랑 2자리. 그러니까 네모랑 세모랑 곱한 거지, 이게. 자, 얘는 네모 곱하기 세모인데 곱하기 몇을 해준 거야? 2배. 왜냐면 둘이서 만났으니까, 둘이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 조건을 식으로 만들면은, 자, 가 같은 경우 가장 크니까 그냥 똑같이 세모라고 할게. 존재 확률을. 그 다음에 얘는 존재 확률을 네모라고 할게. 작은 얘. 그래서 이제 x가 있는데 큰 얘, 작은 얘. 존재 비율을 큰 얘가 세모, 작은 얘를 네모로 한 거야. 그럼 이제 나의 존재 비율. 자, 중간에는 어떻게 써야 된다? 얘는 2 곱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다의 존재 비율. 가장 작은 얘의 존재 비율은 네모의 제곱이지.
요렇게. 그게 1.5다야. 그럼 이제 약분이 되네. 그럼 약분을 해주면은 2세모분의 네모가 몇이다? 2분의 3이다. 1.5. 그럼 2가 약분되고 네모는 3세모가 되겠네. 그러니까 작은 얘가 3세모가 돼야 돼. 그러니까 존재 비율이 1대 3이네. 1대 3이면은 퍼센트로는 25%, 얘가 75%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기억, 했고 니은. 자,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돼야 돼? 수직선 그리면 된댔지. 자, 수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작은 얘. 작은 얘가 요쪽이지. 그리고 큰 얘가 요쪽이지. 근데 이제 존재 비율이 75%잖아. 작은 얘가 훨씬 많지. 그럼 평균은 작은 쪽에 가까워야 돼. 작은 쪽이. 요쪽이. 그러니까 2분의 나의 분자량. 딱 나가 중간이지. 얘가 중간인데 얘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치? 딱 여기가 중간이 2분의 나의 분자량이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복이다. 그 다음에 디귿. 자연계에서 가의 존재 비율. 자, 가 같은 경우가 세모 제곱이지.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가 아까 2네모 세모였어. 근데 아까 네모가 내가 3세모라고 찾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3세모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넣어주면은 6세모 제곱이네. 6세모 제곱. 세모 제곱. 그러니까 6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틀렸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자, 6번을 보면은 가다에 대한 자료야. 그래서 x 두 개가 동위원소가 되겠지. 얘네 둘이 동위원소다. 동위원소. 그 다음에 이제 y는 누군지 모르겠어. 뭐 어떤 새로운 원소겠지. 그래서 가랑 다가 있는데 얘가 70% 30%인 거 보니까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돼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설명. 원자량하고 질량수랑 똑같이 하래. 원자량하고 질량수는 같다. 그럼 이제 가랑 다 중에 다가 좀 더 무거운 거지. 가가 좀 더 가볍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평균 원자량을 구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 수직선을 그리면 되겠지. 수직선을 그려. 자, 하나가 63짜리고, 그러니까 63이 작은 쪽이고 65가 큰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평균은 어디에 가까워야 돼? 여기. 그러니까 63짜리가 많으니까 평균은 63에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체 길이가 2, 이거는 맞지. 근데 얘를 7대 3 이러면 안 돼. 7대 3으로 하면은 평균이 65에 가까워지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서 얘가 3대 7이 돼줘야 돼. 거꾸로. 3대 7이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2니까 2를 3대 7로 내분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몇이 돼야 돼? 3대 7. 여기가 이제 63.6이 되겠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63.6이다. 아니면 이걸 뭐 이렇게 계산해도 돼. 63짜리가 100분의 70이 있다. 그 다음에 65짜리가 100분의 30이 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방금 수직선처럼 해줘야 돼. 실제 수능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니은. 자, 이제 65짜리가 훨씬 무겁지. 그러니까 중성자도 끼가 더 크다네. 이렇게. 니은도 맞았지.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나랑 가 중에 누가 더 크니? 자, 여기서 중성자 수는 같지. 중성자 수가 같은데 질량수는 나가 더 크대. 그럼 클 수 있는 이유가 양성자가 더 많단 소리지.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더 크겠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7번. 자, 이제 이건 5번에서 했기 때문에 5번을 알면 되게 편해. 자, 일단 얘가 세 가지가 나왔다는 소리는 동위원소가 몇 가지다? 동위원소는 두 가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70이 가장 작은 거니까 35짜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74가 가장 큰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 두 개 만났으니까 37짜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존재 비율은 어떻게 했냐? 이게 항상 제곱꼴이랬지. 그러니까 얘는 뭐 네모 제곱, 얘도 뭐 세모 제곱꼴이야. 그러니까 제곱해서 9가 나온 거고,
얘는 제곱해서 1이 나온 거지. 그럼 제곱하기 전에 네모 대 세모는 3대 1이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제곱비가 9대 1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35짜리가 3의 비율. 그리고 얘는 1의 비율이야. 그러니까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은 75%, 얘는 25%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또 똑같이 구해주면 돼. 자, 수직선을 그려. 수직선. 자,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가 35짜리지. 여기가 37짜리지. 그럼 전체 길이가 2야. 근데 평균은 어디에 가까워야 돼? 35짜리가 많지? 그러니까 35에 가까운 거지. 거꾸로 1대 3. 그러니까 평균은 얘가 35.5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니은. 동위원소는 모두 두 가지다. 디귿. 질량수가 가장 큰 것 중에 원소가 37이다. 맞지? 37짜리.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알면은 빨리 풀리는데 모르면은 오래 걸리는 문제야. 8번. 자, 다음은 질량수가 3 이하래. 그럼 질량수가 3 이하니까 1짜리, 2짜리, 3짜리 3개가 있겠네. 3 이하니까. 그 다음에 x랑 y의 질량수는 같다. 그 다음에 y와 z의 전자수가 같다. 자, 여기서 yz는 동위원소다. 이걸 알 수가 있겠네. 결국 전자가 같다는 거는 양성자가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x랑 z의 중성자 수가 같다. 어이구. x랑 z의 중성자 수가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x는 이제 다른 원소가 되는 거고 y랑 z는 동위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질량수가 3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양성자, 얘가 중성자 이렇게 쓸게. 뭐 전자는 어차피 양성자랑 똑같이 되겠지. 그래서 x랑 z의 중성자가 같으니까 x의 중성자 수를 네모라고 해. 그럼 z의 중성자 수도 네모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y랑 z의 전자수. 그럼 이것도 세모라고 할게. 양성자수. 그럼 얘도 세모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x랑 y의 질량수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의 합이랑 양성자, 중성자, 이거와 양성자, 중성자가 똑같다 이 소리겠지. 자, 그럼 이제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양성자는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돼. 양성자가 없는 원소는 없겠지. 그래서 이제 뭐 양성자 x가 내가 이거는 가정을 해서 푸는 게 편할 것 같아. 뭐 한 번에 찍어 풀어도 되고. 자, x의 양성자가 하나라고 가정을 할게. 그럼 얘가 이제 1이 되겠네. 그럼 이제 y랑 z는 질량수가 3 이하고 동위원소가 아니니까 얘가 2가 돼야 되겠지. 3이 되면은 질량수가 3 이하. 말이 안 되겠지. 양성자가 3개짜리만 있으면 안 돼. 중성자가 있어줘야 돼. 그럼 이제 x의 중성자가 2개가 돼야 돼. 그 다음 얘는 하나가 돼야지. 자, 여기서 양성자만 2개 있다. 이런 원소는 없어. 왜냐면 얘가 반발력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중성자는 하나 이상 있어야 돼. 근데 질량수가 3 이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y는 중성자가 하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질량수가 똑같았으니까 얘가 3, 3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중성자가 2개면은 z도 중성자가 2개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z의 질량수가 4가 되네. 그럼 위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건은 안 되는 조건이야. 그럼 이제 내가 x의 양성자가 2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한번 써볼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새로 써줄게. x, y, z. 그리고 여기가 양성자, 중성자. 그럼 이제 x가 양성자가 2개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중성자는 하나가 되겠지. 그럼 이제 y는 1, 2가 돼줘야 돼. 질량수가 같으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 1 이렇게 맞춰주면 조건에 딱 맞겠네. 그러니까 이 조건은 위배가 되지 않지. 전부 다 질량수가 3 이하니까. 그래서 질량수가 z가 가장 작지. 합치면 2니까. 그 다음에
x의 양성자 수는 두 개 다 맞네. 그 다음에 y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표시하면은 양성자 하나니까 1 맞고 질량수 3이니까 3 맞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래서 여기 문제가 이제 이렇게 풀면 되고 9번 문제. 자, 그림은 원자 x와 y.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이네. Z 플러스. 그 다음에 각각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래. 그럼 이제 Z 플러스는 자, 얘 같은 경우가 양성자랑 전자 개수가 다르지 않지?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다는 소리는 뭐야? 양성자, 전자가 될 수 없고 양성자, 중성자가 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 B가 전자가 돼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Y가 중성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자랑 양성자랑 같아야 돼. 근데 이제 초록색은 다르니까 얘가 중성자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자연스럽게 A는 양성자가 되겠지. 자, 기억. C는 중성자가 맞다. 그 다음에 X와 Y. 자, X 같은 경우 양성자가 N개지. 그 다음에 Y는 전자가 N개니까 양성자가 똑같이 N개네. 그러니까 동위원소가 맞지. 그 다음에 디귿. 질량수는 Z가 Y의 2배네. 자, Z 같은 경우는 양성자, 중성자 합치면 질량수가 4N이야. 그 다음 Y 같은 경우는 전자가 N개니까 양성자도 N개지. 그러니까 2N이 돼야 돼. 그래서 Y의 2배가 맞네. 자, 이거는 그냥 조건을 천천히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어. 자, 19번. 자, 얘도 이제 3개짜리야. 아까 5번, 7번에서 봤었지. 그래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를 잡아줘야 돼. 그래서 얘네가 되겠지. 가장 작은 얘, 그리고 가장 큰 얘.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x인데 2분의 a짜리가 존재해야 되겠지. 합쳐서 a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x 하나는 2분의 a 플러스 2짜리지.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제곱꼴이라 그랬어. 이것도 제곱꼴이고 얘도 제곱꼴이야. 근데 4분의 1이 나왔단 소리는 2분의 1. 얘도 2분의 1의 확률이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2분의 1의 비율이고 2분의 1의 비율이다. 그래서 각각 50%, 50% 이렇게 돼야 돼. 자, 기억. A와 A 플러스의 화학결합의 종류는 똑같지. 동위원소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그러니까 같다. 그 다음에 니은. A짜리랑 A 플러스의 존재 비율은 같지. 위에 쏘리. 그러니까 얘가 A짜리고 A 플러스 2짜리 맞지? 그러니까 합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각각이니까 A짜리 A 플러스 2짜리네. 평균 원자량은 수직선 그리면 되지. 수직선을 그리면은 작은 게 A, 큰 게 A 플러스 2. 근데 얘가 반반, 1대 1. 50% 50%니까.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정확히 중앙인 A 플러스 1이다. 그래서 5번. 그러니까 알면은 빨리 푸는 문제, 알면은. 자, 11번. 자, 전자수가 X래. 그럼 여기다 내가 옆에다가 전자수를 표시해 줄게. 자, 전부 다 전자가 X란 소리야. 얘도 X, 얘도 X, 얘도 X. 그럼 이제 양성자수도 표현할 수 있겠지. 자, A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더 많단 소리니까 양성자는 X-1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얘는 M 플러스지. M 플러스니까 X 플러스 M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얘는 M 플러스니까 X 플러스 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질량수가 19니까 얘가 몇이 돼야 돼? 9가 되네. 그러니까 X는 몇이다? 전부 10이다. 10이다. 그럼 얘도 10이고 얘도 10이지. 근데 여기서 질량수가 23이면은 얘는 11이 돼줘야 돼. 그럼 M이 이제 1이 나오네. M은 1이다. 그 다음 얘는 24니까 합치면 12. 그럼 N은 2다. 그래서 기억. X는 10이다 맞았지. 그 다음에 M은 1, N은 2. 그럼 나누면은 1보다 작다. 디귿. 양성자분의 중성자수. 자, C부터 구해볼게.
양성자는 12개. 그 다음에 중성자도 12개.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11개. 그 다음에 중성자는 12개. 그러니까 C가 B보다 작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2번. 자, 3주기 원자 AD네. 그리고 가와 나는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 하나다. 찾아야 돼. 누가 양성자, 중성자인지 모르고 기역과 리을은 각각 AD 중에 하나이다. 자, 먼저 A와 B는 동위원소래. 그럼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양성자랑 전자수가 같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같은 거지. 근데 이제 보면은 뭐 A, B가 누군지 모르니까 찾아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와 D 전자수분의 중성자가 1이래. 그럼 이게 양성자랑 여기서는 중성자도 같단 소리지. 그러니까 C와 D는 양성자, 중성자가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질량수가 B, C, A, D네. B, C, A, D. 자, 그런데 이제 3주기라고 했으니까 번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가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거든. 그러니까 11번부터 18번까지야. 그러니까 양성자가 11부터 18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가 같은 경우 벌써 20이 나와 있지. 그럼 이거는 양성자가 될 수가 없고 무조건 중성자가 그냥 돼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양성자가 돼야 되겠네. 그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 그럼 디귿이 C와 D, 양성자랑 중성자랑 같으면 또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니은하고 디귿이 양성자랑 중성자가 똑같다라고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18, 얘는 16이 돼야지. 그러니까 벌써 기억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같지가 않지. 그럼 얘네 둘 중에 이제 CD가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잘 보면은 또 질량수가 C가 더 크네. 그럼 질량수를 합쳐보면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너네가 잘 찾아줘야 되겠지. 얘가 35, 얘는 36, 이건 32. 그럼 이제 CD 중에 C가 질량수가 크니까 얘가 C가 돼야 돼. 얘는 B. 그럼 자연스럽게 중간에 기역이 A가 돼야 되겠네. 그럼 얘가 B가 돼야 되지. B. 근데 A와 B는 동위원소래. 그러니까 얘가 17이네. 그러니까 얘가 37. 그러니까 조건에 딱 맞게 되겠지. 기역. 가는 중성자가 맞고 B의 질량수는 37이다. 그리고 디귿. 원자 번호는 양성자니까 D는 16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자, 이러면 여기까지가 문제가 끝인데 뭐 약간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계산이 좀 있는 편이긴 하지. 그리고 이제 유형 중에 이 유형 10번 같은 유형, 이게 되게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어려워해. 이런 거 7번 아니면 5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체크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뭐 나머지 이런 톰슨 실험들은 되게 무난하지.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 결과적으로 너네가 조금 학습을 해야 될 게 이런 거. 심도 깊은 학습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풀이를 하고 다음 단어는 뭐 조만간 빠르게 업로드를 해줄게.